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이 친구들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교과서 안 배운 부분, 과학 교과서 4페이지를 카피를 해서 다 읽혀고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설명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똑똑한 친구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정작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교육에 왕도가 있겠느냐마는 독서만 한 게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책 읽는 아이를 볼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가 공부머리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쓴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이 지지난해 2018년도에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왜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2년 전에도 똑같았어서 제가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할 때 되게 겁먹고 처음 출근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똑똑할 테니까 그것도 대치동에서. 예, 영어로 말 걸고 이러면 어떡하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를 갖고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실제로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지금이야 뭐 선행이 되게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맡았던 클래스 아이들이 6명이었는데 6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중2, 중3 수학을 선행하고 있고 뭐 영어도 엄청 잘하고 뭐 얘기를 해봤는데 사회하고 뭐 역사, 과학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사교육의 힘이라는 게 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성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90점을 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평균이 한 10점에서 20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심한 친구들은 60점까지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면 도대체 중학교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다 꺼내서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왜요? 너무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그냥 평범한 정도인데. 평범한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시험 칠 때 교과서 말고 따로 뭐 프린트물 같은 거 봤냐? 봤는데요. 그래서 갖고 와봐. 봤더니 그게 무슨 다른 어떤 텍스트가 아니고 교과서를 요약 정리해 놓은 정도의 텍스트더라고요. 이게 어려워?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믿기지가 않아서 교과서 안 배운 부분 과학 교과서 4페이지를 카피를 해서 다 읽혀고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설명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한 문단 한 문단 같이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아, 이 똑똑한 친구들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정작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언어 능력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것처럼 언어 능력 평가 툴이 없어요. 없죠. 공교육 안에서 언어 능력 평가 툴은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국어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배워서 하는 거니까 완전한 언어 능력 평가 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능이 이제 그나마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평가 툴인데 그래서 수능을 그대로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를 10년치를 뽑아놓고 쉬운 문제 놔두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지문을 이제 중등이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텍스트에서 찾아서 교체를 해서 문제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한번 풀게 해봤죠. 풀게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요? 성적이 떨어지는 순서와 언어 능력 평가 점수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첫 테스트에서 그게 딱 나오니까 가설을 세웠던 게 뭐냐면 언어 능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까? 기초가 보통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기초가 차고 넘치고 높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격차가 언어 능력하고 연동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6개월에 한 번씩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언어 능력이라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니까 그렇죠. 책을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6개월 뒤에 테스트를 다시 보려면 그동안 이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책을 읽고 이해하기만 했으면 맞출 수 있는 한 10문제 정도? 핵심 맥락에 해당되는 아주 쉬운 문제. 진짜 그냥 읽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걸 풀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논술학원에서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가를 이렇게 좀 따지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책을 읽어오면 그거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토론한 걸로 글 쓰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아이들이 그동안 논술학원에 와서 예. 책을 대충 훑어보고 어. 토론 주제에 관련된 것만 딱 해갖고 와서 우리 친구도 말을 잘하잖아요. 이걸로 다 풀었던 거군요. 풀었던 거예요. 그동안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야 매주 이거 테스트 할 거니까 책 똑바로 읽어 와. 그 뒤로는 제가 강사 생활 12년 동안 저의 투쟁 과정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책을 읽어오게 만드느냐의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매주 이제 책을 읽은 정도를 파악하고 6개월 테스트를 했는데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평가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았던 애들이 유의미하게 상승폭이 잡히는 거예요. 이 평가 점수 낮았던 친구들은 그대로이거나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12년 동안 한 거예요. 독서가 성적과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초등의 경우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초등. 예, 초등은 왜 상관이 없냐면 이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의 학습 있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방식의 학습이 되게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듣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의 학습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교과서를 읽으면 10분이면 끝날 공부가 설명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쉬워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니까 해주고 문제 풀고 틀리면 틀린 거 설명해 주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하는데 초등은 학습량이 적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래서 특히 초등 저학년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 전 과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다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과목도 많고 양도 예. 많고. 그래서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 과목 보습 학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거든요. 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학년 과목별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좀 이례적인 거였어요. 보통 잘했던 애가 잘하고 맞습니다. 못했던 애가 못하는 예. 게 맞는데 요즘에는 잘했던 애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 근데 그게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냐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냥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도 책을 많이 읽진 않았죠. 근데 뭘 읽었냐면 교과서를 그래도 자기가 충실히. 교과서를 잘 읽은 애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하고 성적이 부모 세대 때는 일치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사교육이 이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초등 성적이 언어 능력과 괴리돼 버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하락 현상은 뭐냐면 자기 언어 능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적이. 근데 언어 능력이 낮은데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팍 나타나는군요. 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낮으면 고등학교 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 성인 수준이에요. 그냥 성인 지식 도서 수준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과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국가의 영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걸 설명해 줘요. 국가의 영역이라는 게 뭐 특수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설명이 없어요. 국가의 영역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알지 하고 그냥 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를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못 읽었다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멘붕이 와요. 5줄을 딱 읽혀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하얘져요. 이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독해가 안 되는군요. 네, 독해가 안 돼요.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게 제가 처음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도 아이들이 그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이 친구들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6개월마다 테스트를 하고 아이들하고 책을 계속 읽으니까 이게 피부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책을 이제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 책은 어지간한 애들은 다 잘 읽어. 요 학년 때에 요거 첫 책으로 시작하면 애들 어지간하면 다 잘 읽어 하는 책들이 있어요. 네. 플롯이 굉장히 명징하고 예. 이제 단순 대부분이 명쾌하고. 재밌게 예. 읽는 그런 책들인데 이거를 못 읽는 아이들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게 또 교육집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잡혀요 또. 기초학년. 기초학년 미달자의 한 4년 새에 막 2배씩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 게 중학생 수포자가 고등학생 수포자보다 더 많으니 우리가 너무 아이들한테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음. 공부를 시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소통의 문제, 네. 학습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월등히 공부를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 아이러니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대부분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대부분 사교육을 더 시키잖아요. 그런 해법을 찾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닌데 예. 그걸로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예. 있었네요. 사교육을 똑같은 성적의 아이도 사교육을 시키면 어떤 아이는 오르고 어떤 아이는 안 올라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에 보면. 근데 그 차이를 보통 우리는 야, 너 왜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 많이 들어보. 의지가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거야? 실제로 보면 의지가 없어 보여. 공부하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떠냐면 와서 5분 지나면 막 딴짓하고. 막 목이 말라. 공부하다 나가고. 또 5분 지나면 갑자기 안 가고 싶다 화장실에 막 가고 싶고 한 30분 지나면 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의지 없어 보이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예. 걔들도 의지는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읽으면 읽을만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1단원 공부를 하면 그게 끝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나가지니까 성취감이. 할만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어떤 거냐면 교과서를 읽었는데 알 듯 말 듯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1단원 공부를 끝냈는데 끝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졸리고 그냥 자고 놓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처리 능력의 문제더라고요.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똑같은 성적이 나와도 낮은 친구가 같이 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높은 친구는 금방 올라가요. 이해를 이게 잘하는구나. 이게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놀면 저게 커서도 계속 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해보면 중2 정도 되면 대부분 애들 정신 차려요. 놀던 애들. 그러면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되게 놀랍게도 따라가면 또 금방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 있어요. 막 평균 5, 60점. 지금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드러나지만 그 일제고사 있었을 당시에 평균 5, 60점인 초등학생 애들을 보면 저게 자라서 과연 어떻게 될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 때 가서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90점 이상 나와요. 걔들한테 야, 너 왜 갑자기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갈까 봐.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이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90점이 넘게 나온다고요. 보면 근데 이렇게 오르는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점수도 높게 나와요. 높다.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 교과서를 펼쳤을 때 자기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따라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시면 기초가 필요한 과목은 수학, 영어 정도거든요. 언어 능력이 중1이야. 그럼 이게 15분 만에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초라는 건 언어 능력만 확보돼 있으면 압축적으로 이걸 해낼 수가 있어요. 예. 필요한 게. 그 나머지 과목은 또 대부분 기초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언어 능력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잡기가 너무 네, 어렵다. 그렇죠. 그게 수준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주고 이걸 읽고 이해해내면 아이의 수준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군요. 이걸 하면 아이가 만약에 그걸 해낸다 하더라도 다시는 책을 안 봐요. 대단한 독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독서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셔요.